우리 바깥 양반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했어요? 오전에 그냥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신고자 아내는 물론 다른 가족들까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이때 주팀장이에요. 주팀장. 이 팀장이 아니 가족들이 저런 반응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 이상한 점이 꽤 있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장례식장에 전화를 했었대요. 마치 죽기를 기다리기만 한 그런 사람처럼. 것처럼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자살하는데 사용한 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끈이 어디 있나요? 질문이 딱 나오자마자 이 아내가 무슨 허를 찔린 것처럼 횡설수설하기 시작해. 횡설수설. 이번 주 대한민국 살인사건 281회입니다. 2006년 8월 7일 날 서울 금천경찰서 강력반에 사망신고가 접수됩니다. 변사사건 발생보고가 들어온 거죠. 타살의 의혹이 있는 사건을 변사사건이라고 해요. 네네. 어떤 사람이 아직 죽을 나이도 아니야. 그런 사람이 갑자기 집에서 죽었어. 예. 그러면은 일단은 그거는 자연사도 아니고 병사도 아니고 사고사도 아닌 이상은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가 부여돼 있어요. 변사사건 발생보고를 올리면 당일 형사 당직반에서 그걸 받아요. 네. 그래갖고 현장에 형사가 나가서 의사한테 물어봅니다. 이거는 부검해야 되겠다 하면 부검 의뢰를 하고 네. 아니면 이제 거기서 검사한테 변사사건 발생보고해서 뭐 타살 의혹 없다 하는 걸 보내면 검사가 그걸 읽어보고 결정문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시신을 이제 가족들한테 경찰이 인계합니다. 네. 그때 장례 치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봤더니 유가족 진술이 있어요. 거기에는 항상 우리 바깥 양반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이다 이거예요. 그 남편은 누구냐? 네. 59세예요. 그다음에 신고한 아내는 김 씨인데 네. 이분은 56세예요. 3살 더 우리 부부인데 네. 자기 남편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왜 자살했어요? 부부싸움 했어요? 뭐 경제적으로 문제 있어요? 뭐 이런 걸 따져봐야지. 네. 근데 이분은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하던 우리 남편이 오전에 그냥 갑자기 자살을 했어요. 이렇게 진술한 거예요. 경찰 입장에서 딱 보니까 황당한 거야. 가족이 남편이 자살을 하면 자살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자살했다고 그러면서 막 부검 좀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 수사 의뢰하고 난리를 죽여요. 밝혀달라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이상하게도 신고자 아내는 물론 다른 가족들까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자살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랬나 빨리 봐요. 처리해 주세요. 그 네. 검사 승인 떨어지면 빨리 우리 장례 치르게요. 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크게 특별한 게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뭐 최종 이제 자살로 결론을 이제 내리고 정리를 했어요. 이때 주팀장이에요. 주팀장. 이 팀장이. 근데 이거 자기 경험으로 볼 때 말이야. 가족들이 저런 반응을 하는 경우는 드물어. 별로 감정도 없고 그냥 빨리빨리 처리해 주달라는 어떤 그런 형태의 모습이야. 그래서 안 되겠어. 결제 지가 하기 이전에 처음부터 꼼꼼하게 읽어보기 시작해요.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꽤 있지 않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먼저 장례식장에 전화를 했었대요. 마치 죽기를 기다리기만 한 그런 사람처럼. 것처럼. 그래서 이건 경찰에다가 신고해가지고 먼저 장례 절차를 먼저 이행하셔야 됩니다 하고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알려줬다는 거야. 두 번째, 제일 의심했던 게 화장실에 반드시 이렇게 엎어져서 사망을 했는데 이제 사망한 이후에 이렇게 옮긴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목을 매서 자살했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살하는데 사용한 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샅샅이 뒤졌음에도 불구하고 끈을 못 찾았어. 일단은 자살 동기도 지금 안 나왔잖아. 동기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이게 큰 문제거든. 그 주변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이 자살할 만한 이유 없대요. 이구동성으로. 동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냥 오로지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술은 좋아하는데 밖에서는 술값이 많이 들어서 술을 안 먹어요. 오로지 사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는 사람이에요. 술을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절약하고 성실하고 내성적인 사람인데 자살을 한 거야. 그래서 아내를 싹 내사를 해봤더니 아내가 항상 이거 하면 보험 검사, 보험 조사. 아내가 2004년 4월 달부터 남편 명의로 종신보험을 계약을 해놨어요. 6개 들어놨습니다. 총액 타면은 2억 4천만 원이에요. 좀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아내가 보험 설계사로 일했던 경력이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아내의 금융계좌 조회를 실시를 해봅니다. 돈하고 연관된 가능성이 많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아내한테서 수천만 원의 채무가 발견돼요. 근데 남편 성격 아까 얘기했죠.
절약. 술을 좋아하는데도 집에서 먹는 절약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라면 아내가 이 정도 수천만 원 채무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으면 가만 안 있게 난리 날 것 같아. 그렇겠죠. 그러면 야, 이 아내의 채무는 이거 분명히 남편이 모르는 걸 거다. 그리고는 일단 아내를 조사하기 이전에 네. 먼저 자녀들을 따로따로 공략해가지고 의문점 조사를 전부 했어요. 네. 그런데 하나같이 자살 맞대. 왜 니네들은 자녀들이 아버지가 자살했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누구한테 타살될 사람이 아니니까. 이유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듣고 아내한테 이제 소환 조사에서 주 뭐예요? 팀장이 직접 했는데 끈이 어디 있나요? 이 질문이 딱 나오자마자 이 아내가 무슨 허를 찔린 것처럼 횡설수설하기 시작해. 횡설수설. 나 기억이 안 나요. 막 이런 식이야. 어디다 뒀다 버렸다 왔다리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주 팀장 감 잡았어. 이거 뭐 이상하다 이거. 예. 끈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돼.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거 죽이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끈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끈의 용도는 어떤 용도였나요? 빨랫줄이었나요? 무슨 뭐 끈이냐? 밧줄이었나요? 어떤 끈입니까? 길이는 얼마나 되던가요? 굵기는 얼마나 되던가요? 색깔은 어떻던가요? 이걸 한꺼번에 쏴쏴쏴 쐈어요. 이거는 아예 준비 자체가 안 된 거예요, 이 여자가. 본 사람이 본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횡설수설하고 막 우왕좌왕하는 건데 이 가족들도 보더니 가족들도 놀랬어. 이거 엄마 왜 저래? 왜 저러지? 왜 엄마 저렇게 헤매? 그 끈이 나오면 이게 살인 사건인지 뭐 정말 자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끈이 키포인트에 스모킹 건이 말 그대로. 자녀들도요 다 뒤늦게 이상한 느낌을 지 엄마한테 받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대요. 그럼 옆에서 해야겠죠. 엄마 왜 말을 못해? 빨리 얘기해보라고. 살해맞다. 이제부터는 자살 동기가 아니고 살해 동기를 찾는 거예요. 형사가 살해 동기로 추정할 수 있는 건 하나 나왔어. 뭐죠? 보험 가입. 그다음에 채무도 금융거래 조회로 확인이 됐죠. 예, 그래서 통신영장을 또 받습니다. 살인 사건을 하기 직전에 통화는 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봤더니 당일날 또 그 전날 유난히 누군가하고 통화가 잦은 번호가 있었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이웃에 사는 같은 동네에 사는 59세 먹은 허모 씨라는 여성하고 그냥 동네 아줌마네요. 동네 아줌마하고 네.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시신이 놓여있던 그 화장실 형태는 경찰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대로 끌린 자국 없이 그대로 엎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목을 매가지고 있는 사람을 끈을 풀어서 화장실로 옮겼잖아. 그 안에 혼자 옮겼다면 끌고 갔어야지 맞지. 번쩍 들어서 딱 갖다 이렇게 화장실에 놓을 수는 없잖아. 그럴 순 없죠. 주 팀장 입장에서는 예. 이건 공범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통화 내역에서 통화를 자주 한 사람을 찾은 겁니다, 경찰이. 그래서 허 씨 소환합니다. 근데 허 씨는 네. 그 동네에서 폐지 주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거 죽음과 관련돼서 뭐냐 아는 거 있냐? 아냐? 예. 나 몰라요. 전혀 난 모르는 일이에요. 뭐 나한테 그런 걸 물어봐요. 내가 이 남편이 죽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이제 경찰이 통화 내역 조회한 거를 딱 이렇게 제시를 하죠. 죽기 전날하고 그다음에 죽고 나서 바로 그 발견된 그 즈음에 전화 통화했으니까 아침에 무슨 내용으로 통화했어 둘이. 네. 그다음에 너 그때 그 전화 받을 때 네 위치 어디였어? 그 시간대 원래라고 그러면 넌 집에 없어야 돼. 근데 기주국 지금 위치를 보니까 너 바로 옆집 같은 기주국 내에 있었어. 예. 이런 거 요거에 대해서 추궁을 했어요. 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근데 이제 형사들은 허 씨의 태도를 보면서 어떠한 형태로건 이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는 느낄 수 있었대요. 티가 났대요. 티가. 계속 떨고 있었고 자꾸 이렇게 협조 안 하시고 그러면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얘기 등등 하면서 한 3시간 정도 됐을 때 갑자기 이 허 씨가 대성통곡을 해요. 왜 그럴까요?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요. 예. 제가요. 그 이웃집 김 씨, 그러니까 아내죠. 김 씨가 부탁해서요. 그 남편 죽이는데 제가 동참했어요. 남편한테 수면제를 먹여서 재우고요. 예. 그 재운 다음에 둘이서 양쪽에서 끈으로 목을 졸라서 죽였어요. 교살입니다, 교살. 이때 이 수사진도 전부 다 당황했대요. 그냥 시신이나 들어줄 줄 알고 겁주고 뭐 그랬는데 같이 죽인 지금 공범이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아내하고 같이. 세상에. 놀란 거죠. 예. 그럼 결국 그러면 이 사건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그 남편을 죽였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이 김 씨 아내잖아요. 예. 약 5년 전부터 캬바레를 드나들었어요. 이른바 춤바람이 났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150만 원. 춤바람이 났어요. 물론 이 여자도 보험 설계사 일을 했잖아요. 네네. 자기도 좀 벌어요, 돈을. 예. 그러나 캬바레를 아이고. 매일 드나들다 보니까 옷값 그렇네요. 똑같은 옷만 입고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옷값, 술값도 내야지. 아이고. 그다음 무엇보다도 미용실 뭐 이런 치장값. 치장비. 이런 게 엄청나게 들게 되는 거예요. 남편 월급은 150이고
자기 보험 설계사에 조금 버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어느새 수천만 원의 채무가 생겼어. 독촉은 엄청나게 받았을 거 아니야. 예. 고민하고 하다가 생각해낸 게 채무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남편 죽이고 보험금 받는 거다. 돈 나올 구멍이 그거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네요. 네. 그래서 남편 몰래 여러 곳에다가 종신보험을 듭니다. 근데 그 이웃집 허씨, 폐주줍는 헙씨 15만 원 내외 그 수입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네. 그런 사람인데 혼자서 자식을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아주 알뜰하게 해가지고 수년간 모은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가 목돈이 있었어요. 그거를 김 씨가 이자 많이 쳐준다고 그러면서 나 보험 설계사하고 뭐 이러면서 하면서 예. 허 씨한테 빌려간 겁니다. 그 돈 어디로 갔어요? 춤바람에 다 쓰였죠. 써있죠. 예. 처음에는 이자도 후하게 줬었어. 근데 이제 이자도 안 줘, 원금도 안 줘. 독촉했겠지. 남편 앞으로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놨거든. 그렇다면 수억이야. 나랑 같이 우리 남편 죽이고 보험금을 타자. 그러면 내가 그 빌린 돈도 주고 예. 일정 부분 돈도 좀 더 줄게. 이거 제안 처음에 받고 이 허 씨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돈 때문에 나한테 사람 죽이라고 그러냐고 팔딱 뛴 겁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서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자기 돈은 2천만 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받을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진짜 자기 그 육신 다 전재산. 갈아서 만든 돈이야 그거.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절대 안 걸린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서 이 폐주 줍는 허 씨가 살해에 가담을 한 겁니다. 1년 4개월 전부터 이미 이 남편 살해 시도가 있었어요. 직접 살해할 놈들은 못 냈고 이웃집에 이제 박모 씨라고 그 무속인이 있어. 무속인 집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예. 그렇게 그런 말도 주고받는 사이가 됐나 봐. 남편을 좀 죽이고 보험금 타고 싶은데 아유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박 씨가 소개해 줬어. 뭐 청부살인 할 놈을. 그놈도 박 씨야. 43살 먹은 남자. 예. 폭력배 출신이야. 이미 1년 4개월 전에 청부살인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착수금으로 3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 폭력배가 300만 원 받고 도망가 버렸어요. 먹고 튀었어. 그냥 날랐어요. 먹튀어버렸습니다 어. 착수금만 받고. 그건 신고도 못할 돈이야. 이거 좀 어떻게 좀 해줘봐. 무속인 박 씨가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알려주는 독초 그거를 가지고 가서 한약이라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먹여. 원래대로라면 예. 남편은 이제 몇 번 한약을 먹으면 고통을 못 이기면서 이제 몸부림치다가 끝내 사망하고 말아야지 맞아. 그 독초가. 독초. 예. 그게 맞아. 근데 이 남편도 특수한가 봐. 반복해서 먹였는데도 계속. 네. 다만 배앓이만 해. 조금씩 죽겠구나. 예. 이제 이러고 있는데 또 귀신같이 그 활명수 하나 먹으면 또 일어나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많은 양의 수면제를 또 술에다 탔어. 수면제 예. 그냥 많이 넣어가지고 콜콜 자고 잠만 그냥 오후까지 자고 일어나서 출근 못할 정도만 되고 또 깨나. 참 이 여자도 진짜 악질이네요. 교수님. 징그럽죠, 징그러워. 예. 이렇게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자기랑 이게 나중에 다 드러난 겁니다 이게. 자 다시 그날로 돌아갈게요. 예. 그날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날은 2006년 8월 7일이죠. 네. 그날 밤에 수면제 60알을 어휴. 참나 이제 이거 무서운 진짜 사람이야. 근데 빡이네요. 어떤 사람 같으면 60알 먹고 저 소주에 섞어 먹으면 가요 그냥. 자 이제 끝났어. 이 여자 볼 때는 이제 끝났어. 지가 아무리 60알 한꺼번에 소주 다 먹고 네가 살아. 예. 예. 이제 그러고 이제 딱 먹이고 예.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죽어 있는 시신만 처리하면 돼. 예. 이 여자 입장에서는. 예. 아예 아침에 눈 떴더니 살아있네. 새근새근 잘만 자네.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아야지. 참 이 여자도. 할 수 없이 네. 아까- 허씨 부른 겁니다. 그때 이제 전날 통화하고 그 당일날 통화하고 한 내용이 그겁니다. 허씨 불러가지고 잠들어 있는 남편의 목을 놓아서 양쪽에서 당긴 겁니다. 아휴. 그리고 난 다음에 둘이서 남편을 번쩍 들어가지고 화장실로 옮겨서 엎어놓은 겁니다. 그게 이제 둘이서 들었으니까 이 끌린 흔적이 없는 게 없는 맞네요. 거죠. 그러니까 보험금도 이제 화장실을 가다가 엎어져서 죽으면 재판정이나 재보험을. 재. 그러면 보험금이 더 나와요. 화장실 가다가 엎어져서 죽은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파출소 순경이 최초의 신고를 받고 나오더니 목에 사건이 있거든. 네. 그럼 이분 목에 사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 바꾼 거야. 저 화장실이 아니고 자살해서 했어요. 옮겨놨어요. 옮겨놨어요. 근데 이 사건을 이제 하다 보니까 허 씨는 당연히 가담자죠. 예, 같이 처벌 직접 받겠고 가담자. 무속인 박 씨도 당연히 예. 뭐 옆에서
뭐 저 자살 독초도 주고, 예. 뭐 독초도 뭐 얘기해주고 그랬으면 자살 관여죄는 충분히 된다고요. 폭력 배새끼는 300만 원 가지고 내뛰었잖아. 네. 요 새끼는 전국에 바로 수배했어요. 무속인 박 씨, 이 씨 전부 다 또 이 여자한테 돈 빌려줬어. 이 여자가 처음에 캬바레 드나들 때는 네. 이쪽 저쪽에 돈 빌리면서 이자를 처음에 팡팡 많이 줬어요. 허씨, 박씨, 이 씨, 뭐 이게 다 돈 빌려주는 바람에 예. 그 남편 죽으면 일시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도 돈 받고. 내가 직접적으로 죽이는 거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안. 그래서 전부 다 구속영장 청구됐고요. 아내 같은 경우는 예.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나머지 형량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는데 예. 아마 그들은 이제 아마 많이는 가담 안 받았을 정도에 따라서, 겁니다. 예.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달라졌을 다르게 거라고 했겠죠. 예. 생각이 듭니다. 네. 남편 살해 사건 부재는 죽을 때까지 한다. 아유, 무서워요. 소름 끼치는 예. 대한민국 살인 사건 다뤄봤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